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 당장 QQQ나 TQQQ를 사려고 하셨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기술주를 모아가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QLD나 TQQQ에 인생의 모든 자금을 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수익률만 보고내 피 같은 돈을 밀어넣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불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나스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고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레버리지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이 평균적으로 성과가 훨씬 더 좋았으니 젊을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QLD, TQQQ를 모아가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착각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숫자 하나만 믿고 내 소중한 자산을 변동성의 파도 속에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요즘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굳게 믿었던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좌에 파란불이 짙어지면 더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한다는 공포감이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주가 도대체 왜 더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인지 그 숨겨진 이면을 정확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언제 QQQ를 사고 언제 TQQQ의 봉인을 해제해야 하는지 완벽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하는 ETF의 뼛속까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ETF를 구성하는 산업군 즉 섹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가장 도드라진 차이는 바로 정보기술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입니다. 정보기술 섹터는 말 그대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기술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벌어들이는 돈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기업들이 미래의 불을 독식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기대감이 크면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이 그렇듯 기대감이 큰 만큼 아주 작은 실망에도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매번 전교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전교 5등을 받아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등도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성적이지만 1등을 기대했던 부모의 마음속에는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피어오릅니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딱 이와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턱 밑까지 차올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시장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가차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섹터는 어떨까요? 이들은 기술주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혁신을 만들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변동성 덩어리인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입니다. S&P 500 지수에도 기술주가 34%나 들어있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기술주 비중이 무려 51%를 넘어갑니다.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들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S&P 500보다 QQQ의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 나스닥의 숙명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2배 레버리지인 QLD나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매수하는 순간 사람들은 하락의 공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직 상승장에서 곱빼기로 불어나는 계좌의 숫자만 상상하며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과거의 장기 투자 성과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탐욕은 더욱 커집니다. 1985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를 아득히 뛰어넘어 우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나스닥은 14%대 S&P 500은 11%대입니다. 고작 3% 차이 같지만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장기 투자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계급을 바꿔놓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한 사람은
약 3억 6천만 원을 모으게 되지만 나스닥 100에 투자한 사람은 무려 9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5억 4천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산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나면 나는 아직 젊고 시간이 많으니 무조건 QQQ나 TQQQ에 전 재산을 넣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20년 뒤에는 무조건 이길 텐데 중간에 반토막이 나든 말든 버티면 그만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말은 모든 변동성을 다 뭉뚱그려 놓은 착시 현상입니다. 나스닥이 S&P 500보다 매년 꾸준하게 3%씩 더 올랐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나스닥이 S&P 500을 압도적으로 이겼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투자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폭발적인 수익률로 S&P 500을 짓눌렀던 시기는 오직 주가가 처참하게 폭락한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반등장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S&P 500은 18%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무려 32%나 피를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이때 TQQQ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계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녹아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23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P 500이 26% 오르는 동안 나스닥은 무려 55%나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술주의 저력이 바로 이때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과 2025년처럼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S&P 500과 나스닥의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소하게 S&P 500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2002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직후 2003년 반등장에서 나스닥은 50% 가까이 오르며 S&P 500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망한다고 아우성치던 그때 폭락 이후 찾아온 2009년 반등장에서도 나스닥은 55%의 수익률을 뽐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달 만에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이어진 반등장에서는 언제나 나스닥의 동무대였습니다. 폭락 이후의 반등장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S&P 500은 25%, 나스닥은 52%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등장을 제외한 평범한 시기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S&P 500은 7%, 나스닥은 5.5%로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S&P 500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의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은 평소에 꾸준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절망에 빠져 도망치는 폭락장 직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쓸어 담은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주들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매를 맞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벌어들일 돈에 대한 기대감을 한순간에 주가에 선반영시키며 로켓처럼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을 모른 채 무작정 레버리지 ETF를 모아가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핑계로 TQQQ를 매달 무지성으로 매수합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때 레버리지 ETF는 수수료와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에 거대한 폭락장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마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젊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호기는 내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80%라는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처참한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은 결국 가장 싼 바닥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먹으며 시장은 다시 매몰차게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무작정 사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시장이 조용하거나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때는 마음 편안하게 S&P 500을 추종하는 ETF나 기술주의 기본형인 1. 배수 QQQ를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부모님 병원비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제든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이 변동성 극심한 TQQQ에 물려 있어서
반토막이 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멘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투자는 단기간에 로또를 맞는 싸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며 복리를 누리는 생존 게임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방어력이 좋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S&P 500을 기둥 삼아 내 계좌의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에 예수금을 100% 다주식으로 채워 넣으면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S&P 500과 현금을 모아가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시장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떠들고 유명한 전문가들조차 이제 미국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내 계좌의 우량주들조차 20%, 30%씩 무너져 내리며 시장에 피가 낭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집어던지고 도망칠 때 여러분은 평소에 아껴두었던 현금과 든든하게 버텨준 S&P 500의 자산을 활용해 그때 비로소 QLD와 TQQQ의 봉인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폭락했을 때야말로 레버리지의 폭발적인 반등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손절할 때 여러분은 가장 싼 가격에 극대화된 성장성을 매수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폭락 직후의 짧은 1년 그 반등의 구간에서 TQQQ가 만들어내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도약시킬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욕심을 내려놓고 레버리지를 익절하여 다시 안전한 S&P 500과 현금으로 자산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언제 폭락이 올 줄 알고 타이밍을 맞추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최하단 바닥을 맞추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읽고 고점 대비 20-30%의 뚜렷한 하락 추세가 보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변동성에 짓눌려 고통받는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고 인공지능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로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는 지금의 시장에서 방향성 없는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의 말만 듣고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무방비 상태로 던져두는 것입니다. ETF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업들을 품고 있는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덤벼야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자만이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크고 단단한 S&P 500이라는 항공모함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의 거대한 해일이 덮치고 난 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폭발적인 반등의 순간이 오면 그때 가장 날렵하고 빠른 쾌속정인 QLD와 TQQQ로 갈아타서 압도적인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만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폭락장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폭락을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로 맞이하며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원칙을 지켜내는 훌륭한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과 인생이 아름답게 우상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